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은 기둥, 단주에서 발생되는 응력의 분포 형상, 그리고 단주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의 응력. 그러니까 기둥은 제가 압축력을 주로 전담하는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압축력을 받는 구조물에 있어서 응력의 분포를 생각해 보면 압축력을 받는 구조물에서 압축력 P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단면 내에는 응력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 응력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응력은 A분의 P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응력은 A분의 P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P라는 압축력이 부재의 단면 도심에 작용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들의 부재는 길이 방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면이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압축력이나 인장력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한다라고 가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둥과 같이 단면이 상대적으로 큰 구조물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편심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결합 방식이라든지 재질의 불균일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편심이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축력이 단면의 도심에 있는데 P가 이렇게 단면의 도심에 작용하게 되면 응력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응력은 A분의 P. 단면의 도심에서 압축력이 벗어나는 순간 편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편심거리 E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편심거리 E로 인해서 단면 내에서는 더 이상 응력 분포가 일정하지 않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압축력이 단면의 도심에 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심을 가지고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응력 분포의 형상과 응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면의 도심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단면 내에서 응력 분포가 모두 일정하죠. 단면 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응력의 크기가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 편심이 미소하게 발생되어 있죠. 편심이 미소하게 발생되어 있다. 단면의 도심에서부터 편심 거리가 짧다. 그러면 단면 내에 발생되는 응력의 분포는 보는 것처럼 불균일하지만 모두 다 압축 응력이 되는 것이죠. 압축 응력. 편심이 과도하게 크게 발생되어 있다 라고 보면 단면 내에서는 편심이 발생된 방향의 연단에서는 주공력이 과다하게 크게 발생되는 것이고, 반대쪽 연단에서는 인장 응력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편심이 크면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양이 많을 것이고 반대쪽에는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기둥 단면의 한쪽 부분에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재는 이런 모양의 변형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둥은 압축력을 전담하는 구조 부재이기 때문에 기둥 내부에 인장 응력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편심하중이 일정 위치에 작용하게 되면 단면 내에서는 인장 응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한쪽 연단에서는 응력이 0이 되는 편심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편심거리를 핵거리라고 하는데요. 한쪽 연단에서 인장 응력이 0이 되는 상태, 핵거리라고 합니다. 이 핵거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의 강의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의 응력 분포. 먼저 일축 편심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편심이 발생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단면의 도심에서부터 편심거리 EX만큼은 떨어진 곳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얘는 보는 것과 같이
집중하중, 편심이 작용하고 있는 집중하중을 단면의 도심으로 옮겨주고 편심하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따로 별도의 하중으로 제어시키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단면의 도심이 있고요.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단면의 도심에서부터 편심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다. 얘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면의 도심축을 캔틸레버 지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러한 모양으로 또 다른 형태로 이상화될 수 있죠. 이렇게 이상화하는 것은 하중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거동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얘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는 지지점 가까이 P를 옮기고 이 부분에 발생하는 모멘트 하중, 이 모멘트의 크기는 P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미수한 부분, 아주 지점 부분에 가까운 부분에 오게 되면 P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단면 안에는 모멘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지점에는 이 부분에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발력 P가 생기는 것이고 발력 모멘트 M이 생기는 것이죠. A의 크기는 P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놀이터의 시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앉아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라앉겠죠. 한쪽은 가라앉고 한쪽은 떠오르겠죠. 얘는 뭐과 같냐? 얘도 마찬가지로 P라고 보면 P와 모멘트 하중 M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P의 2. 편심이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모멘트는 힘과 거리가 곱해지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힘의 평형.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조에 스티로폼을 하나 띄우고 물이 채워져 있겠죠. 물이 채워져 있고 수조에 스티로폼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티로폼의 도심은 센터가 되겠죠. 얘를 손가락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편심거리 이만큼 떨어진 곳에. 그러면 이 스티로폼은 얼마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한쪽은 많이 가라앉고 한쪽은 작게 가라앉고, 아니면 편심거리 2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한쪽은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 것이고 한쪽은 물 바깥으로 떠오르겠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재현해 본다고, 다른 형태의 하중 조건에서 재현해 본다고 보면 이렇게 스티로폼이 있고요. 다시 얘를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가 재현되도록 하려면 편심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편심하중 P를 스티로폼의 도심으로 옮기고 이렇게만 해두면 균일하게 가라앉아 버리죠. 스티로폼이. 얘를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P, 2. 그러면 얘가 보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단주의 응력분포, 편심하중을 받는 단주의 응력분포는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편심하중을 기둥 후 도심축으로 옮긴다. 이렇게만 옮기면 응력분포가 고르게 되겠죠. 균일하게.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재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재현을 시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편심 거리만큼 발생시킨 모멘트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요. 편심이 X축 방향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EX라고 썼고요. 이렇게 편심이 X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면 모멘트는 어느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이냐면 Z축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Z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란 얘기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면의 도심에 압축력이 작용할 때 이 압축력이 발생시키는 응력은 축방향 압축 응력이죠. 우리가 제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응력은 A분의 P. 그 다음에 편심거리 2로 인해서 발생된 모멘트 하중.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휘응력이죠. 휘응력은 I분의 mx. 이 모멘트는 잠시 전에 설명을 했지만 어느 축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모멘트냐면 Z축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모멘트다. Z축. 만약에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다. 편심거리가 Y방향으로 발생되어 있다. 압축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MX가 되는 것이고요. MX가 발생됐다.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는 IX와 연결이 되겠죠. Z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MZ가 발생했기 때문에 I는 IZ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IZ.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모멘트가 Z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라면 단면 2차 모멘트는 그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면은 도심축에서부터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X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좌표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Z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Z축을 감고 도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Z축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들의 거리에 발생되는 응력은 모두가 다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면 A점, B점, C점은 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왜? Z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DEF도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갖게 되죠. 만약에 이 세 개의 점이 있다면 이 세 개의 점도 Z축에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축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응력은 다 같은 것이죠. 휘응력 값은.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도심축으로 P를 옮기고 모멘트 하중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 모멘트는 편심거리 2로 인해서 이 P가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Z축을 감고 도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MZ가 되고요. MZ가 발생되려면 편심은 어느 방향으로 발생해야 되냐면 X 방향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MZ라는 모멘트가 생겨나겠죠. 만약에 편심거리가 Z축 방향으로 발생되어 있다. 얘가 EZ이다 라고 하면 모멘트는 X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때는 MX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은
P 곱하기 2Z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이 압축력 P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기둥호 단면적분의 P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I분의 mx. 모멘트가 Z축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도 Z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사용돼야 합니다. mz를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iz p e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x는 무슨 의미죠? Z축으로부터 응력을 구하려는 위치까지의 거리. 그런데 여기에서 교점을 중심으로 도심축, 중립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x 좌표축에 플러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z 좌표축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식에서 부호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 두 번째는 X이죠. 그래서 어떤 책들에는 부호를 미리 결정을 해서 응력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혼동하기가 실수하기가 쉽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펜시마중을 받고 있는 단주의 응력 시그마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응력은 I분의 P 더하기 I의 mx. 이렇게 식을 기본적으로 써놓고 얘는 P의 2, 얘는 x. 그래서 이 부호를, 이 문자에다가 부호를 바로 도입을 시켜야 합니다. 문자에다. 만약에 편심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플러스 되는 편심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의 x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응력을 이곳 위치에서 구하고 싶다. 여기가 A, B, C, D, E, F. 그러면 x는 Z축에서부터 응력을 구하려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좌표축을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G, H, I점이라고 봅시다. C점에서 응력을 구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X는 하중우 작용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편심의 거리에 따라서. 편심이 갖고 있는 좌표축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플러스, 이 경우는 C점까지의 Z축에서부터 C점까지의 거리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편심거리 2x만큼 떨어진 곳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편심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던 집중하중을 압축력을 단면후 중립축 도심으로 옮긴다. 옮기고 대신에 뭘 발생시켜야 되냐면 모멘트 하중을 발생시켜 줘야 된다. 이 모멘트 하중은 P 곱하기 2x만큼이다. 얘는 이런 것과 같다. 얘는 여기에 P를 옮기고 모멘트 하중을 작용시키는 것과 같다. 얘가 얘인 거죠. 얘가. 이렇게 되면 편심 하중으로 인해서 단면 내에 발생된 응력 분포는 편심이 작용하고 있는 쪽으로 큰 응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쪽은 작은 응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응력 분포를 더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압축력이 발생시키는 단면의 중립축 도심에 발생되는 자기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능력은 A분의 P이고, 모멘트 하중이 발생시키는 능력은 I분의 mx이다. 휘목력이죠. 주의할 점, mx가 가지고 있는 힘의 성분들은 2 곱하기 거리는 2x, 얘는 12분의 bh 3승. 여기서 b가 뭐가 된다? Z축과 나란한 변이 b가 된다. 한 가지 더, 이 x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 x도 Z축에서부터 응력을 구하려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 얘도 부호를 가지고 있다. 정리됐나요?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편심이 이 방향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응력은 A분의 P, P를 센터로 옮기고 다음 도심으로 옮기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응력 A분의 P 더하기, 이번에는 모멘트는 어느 축을 중심으로 감고 도는 모멘트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X축, 그래서 MX가 되면 I, X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는 X축이 기준축이기 때문에 X축에서부터 응력을 구하려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무슨 좌표값이 되는 거냐면 Z좌표값이 되는 것이죠. A는 다시 생각해 보면 P 곱하기 2 Z, A와 A는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 Z는 이 편심거리 2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Z 좌표축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A, B, C, D. Z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A점에서 응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Z 좌표값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X축을 중심으로 한 Z 방향의 좌표값들만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이해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문제를 푸는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